지난번 시간까지 표면거치기가 뭐다,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필터라는 걸 쓴다, 또 분리할 때 컷오프라는 걸 기준으로 분리를 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걸 다 분리를 했어. 그리고 나서 측정기에 가서 측정을 했어. 뭐 컷오프도 얼마를 주고, 평가기도 얼마를 주고, 촉진방에 얼마 쓰고 해서 측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그 측정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보고 서로 값을 평가한다 그러면 각자 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파라메타라는 것을 만들었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자,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계산하자, 그래서 값을 얼마로 하자, 이런 것들을 정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거예요. 파라메타라는 걸 왜 만들었느냐? 파라메타를 만드는 목적은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걸 배제를 하고 표면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를 만들었다.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이 그래프만 가지고 판단을 하자면 사람마다 다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낮은 데까지 요걸 거칠기라고 하자 한 사람이 있고, 요런 거는 좀 툭 튀는 거니까 요런 거는 제거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파라미터라고 하자, 표면 거치기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꼭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균값 하자, 그죠? 1번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2번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평균값으로 하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이쪽 이 산과 산의 거리를 가지고 표면거칠기라고 하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표면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것이 지금 파라메터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측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터는 몇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 지금 금방 우리가 얘기한 거 높이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이 높이를 진폭이라 그래. 그 다음에 요 4번은 요 간격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요것을 간격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 높이하고 간격을 복합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복합 파라미터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마모하고 관련된 어떤 특성을 분석하는 거, 이거를 곡선 관련 파라미터라고, 이게 5가지로 나눠놨어요. 여기 진폭은 또 2가지로 나눴는데, 한 가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이걸 가지고 계산하자라는 게 이제 산과 고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평균값을 가지고 계산하자라는 게 이제 세로좌표의 평균,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5가지 파라미터 중에서 한 가지만을 적용해서 표면의 특징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5가지 형태를 동시에 적용해서 표면을 평가를 해야 그 표면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표면의 성능, 이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곡선 관련 파라미터라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면 도면에 규제되는 파라미터가 이 진폭 파라미터, 이것만을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진폭 파라미터 중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계산하는 거, 이것이 RZ, RT 이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평균값을 계산하는 게 RA, 이런 파라미터가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 요 진폭 파라미터 요것만을 사용해서 표면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왜 그러냐? 저는 첫 번째는 오랫동안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이죠. 우리가 공작기계로 가공한 지가 뭐 100년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험이 쭉 쌓여가지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것만 가지고 표면을 규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이 경험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다. 특별한 생각이 없다. 이거는 특별한 생각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관행대로 그동안 해오던 대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행대로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써왔으니까 쓰겠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걸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오랜 경험이 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이런 파라미터가 계속 쓰인다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쓰이는 거냐? 정말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게 해도 문제가 없어서 쓰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써왔기 때문에 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파라미터만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예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3번, 이거는 완전히 다른 표면이죠. 다른 표면인데 이 RA라는 평균값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칠게 값만 볼 경우는 이게 비슷한 표면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완전히 다른 표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하면 다른 표면이 같은 표면으로 오해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A하고 B는 표면이 완전히 다르죠. 표면이 완전히 다른데 이 RA라는 것은 값이 같아. 지금 이거는 여기서하고 좀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RPK, RK, RVK 이런 파라미터는 이게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같지 않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표면이면은 다른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파라미터만을 쓰면 안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써서 표면을 평가해야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표면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표면이 있어. 그럼 이거는 자, 높이 두 개의 높이가 같아. 진폭 파라미터를 계산해 보니까 값이 같아. 이번에는 이 간격을 봤어. 그랬더니 간격도 같아. 그러면은 진폭하고 간격을 따져봤더니 두 개의 값이 같다. 그러면 이 표면은 같은 표면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는 뒤집어져 있는 표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모하고 관련된 곡선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야 이게 표면이 난다는 거죠. 곡선 파라미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표면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런 플레이트가 여기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해서 여기에 마찰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마찰 운동을 하면 여기는 닿는 면이 많으니까 마찰이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겠죠. 근데 얘는 닿는 면적이 작으니까 마찰이 금방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계속 마모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곡선 관련 파라미터라는 것이 여기하고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표면 거칠기는 좌표 측정이라고 그랬죠. X, Z. 이 Z는 이 촉심이 아래로 움직이는 좌표고 X는 이 픽업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 여기 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저쪽 Y축은 우리 이 접촉식 표면 거칠기에서는 이제 사용을 잘 안 해요. 만약에 Y가 같이 들어가면 이거는 3차원 형상이 되는 거고 X하고 Z만 가지고 계산하면 이거는 2차원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가공결이에요. 이쪽이 가공결이죠. 이것이 가공결이면 가공결의 직각 방향으로 표면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 표면을 직각 방향으로 자르면 요게 프로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형상은 3차원인데 왜 2차원으로 측정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로 측정을 하는 제품은 대부분이 기계 가공 표면이에요. 기계 가공 표면은 이쪽 방향으로의 가공 방향에는 어떤 값이 변화가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가공값의 변화가 거의 없어. 즉 일정한 패턴으로 가공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단면을 잘라놔. 2단면을 잘라놔. 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3번 이렇게 봤을 때 1번, 2번, 3번 이게 같은 프로파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차원으로 측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기계 가공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반도체 표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런 것은 이제 이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3D로. 3D는 주로 광학식, 비접촉식으로 측정을 해요. 근데 간혹 그런 질문을 받아요. 표면과식이 측정하는데 접촉식이 정확해요? 비접촉식이 정확해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접촉식이냐 비접촉식이냐 이거는 정확하고 안 정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로 기계 가공. 기계 가공은 2차원으로 측정을 하고 소재, 표면 이것은 3D로 측정을 한다. 오히려 기계 가공한 부분은 3D로 측정을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어느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2D, 3D 구분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면을 딱 절단을 해서 측정을 하면 이런 프로파일이 나와요. 근데 지난주에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금 측정기를 통해서 나온 이 프로파일, 이것은 실제 형상을 그대로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제 표면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접촉식이 됐든 비접촉식이 됐든. 그럼 우리 접촉식에서 보면 불가능한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촉침이 반지름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 양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 우리 쓰는 게 촉침이 보통 여기 60도고요. 요 반지름이 얼마나 그랬죠? 2마이크로메타로 했죠, R이. 표준이. 그러면 2마이크로메타 하면 아주 작은 값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표면의 어느 부분까지는 다 얘가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촉침 반경 때문에 형상이 한번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 시스템이 노이즈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형상을 100%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뭘 쓴다 그랬죠? 마이크로 필터. 우리가 라무다 S라는 필터를 써서 아주 작은 그 파장 성분을 걸러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우리가 촉침 반경 2마이크로메타를 쓸 때 이 라무다 S라는 컷오프가 0.0025mm는 2.5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네. 그래서 실제 표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금방 얘기한 거
촉심 반경, 그 다음에 람다 S, 이런 걸 다 거쳐서 여기서 측정기에서 어떤 프로파일을 출력을 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이 출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P 프로파일이라고 그랬죠. 프라이머리 프로파일 해서 P 프로파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1차 프로파일을 필터라는 거를 거쳐서 여기에 람다 C라는 컷오프를 거쳐서 고역 필터를 통과한 것은 거칠기, 저역 필터를 통과한 것은 파상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이 프로파일은 바로 P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실제 여기서 어떤 형상이 있는데 이런 게 의해서 일부를 걸러내고 들어온 거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프로파일을 우리가 요거를 평균선이라고 그래요. 평균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중심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쪽 방향이 X방향, X방향의 스페이스 간격 해서 XS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Z방향의 피크, 산 꼭대기, 그 다음에 이거는 Z방향의 밸리, 요 골짜기, 골 깊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ZP, ZV, 요 높이를 ZT,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왜 Z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것은 이 프로파일이 P 프로파일일 수도 있고 또 고역 필터를 통과했다 그러면 얘는 R 프로파일이겠죠. 저역 필터를 통과했다면 W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얘가 P 프로파일일 수도 있고 R 프로파일일 수도 있고 W 프로파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프로파일이건 간에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이것이 얘가 RP일 수도 있고 WP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P, R, W. 자, 요 단면 곡선을 왜 이렇게 X, Z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이 Z 값에다가 P, W, R 이걸 대입하면 1차 프로파일 P 프로파일이다, R 프로파일이다, W 프로파일이다, 그걸 계산한 거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높이만 가지고 따진 건데 기울기라는 게 있어요. 기울기. 요 기울기. 요 기울기는 어디다 쓰냐 하면 실제 이런 형상이 있는데 이 곡선이 얼마나 기울기를 가졌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X방향의 변화량에 대해서 Z방향의 변화량이잖아요. 여기 보면 요 평균선하고 평행하게 기준을 그었을 때 요 부분이 지금 요게 d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이 dz가 되고 요것이 곡선의 기울기다. 요 뒤에 또 여기 나와요. 그래서 각 위치마다 어느 위치마다 다 이런 기울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여기서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예요? 요거는 제로가 되겠죠.
요 평균선하고 평행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울기의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거예요. 재료의 길이, 실제 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곡선 파라미터에서는 어떤 마모를 가정해서 표현을 뭔가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 하면, 자, 여기에 이런 프로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 중심선하고 평행한 이런 플레이트가 계속 운동을 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안 닿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표면하고 닿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표면, 처음 닿기 시작하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몇 마이크로미터 내려온 지점에서, 예를 들면 이 지점이다. 이 값을 우리가 C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C는 0.5 마이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1.0 마이크로미터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기준기다라고 한다면 이 C가 얼마일 때, 이 플레이트가 요 표면하고 요 프로파일하고 접촉하는 길이,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해서 다 더해줘. 다 더해주면 요거를 C 레벨에서의 머티리얼 랭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재료에 접촉을 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볼게요. 지금 이게 C고 예를 들어서 이게 C1이야. C1. 그러면 머티리얼 랭스 C, 머티리얼 랭스 C1,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야. 1번이 더 값이 클까요? 2번이 더 값이 클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2번이라고 생각해? 이 손드는 사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너 해봐. 어? 당연하지. 그죠? 지금 1번은 C는 요건데 C1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지. 그죠?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보면은 사실은 너무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를 처음 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야.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다가 이따가 보자고요. 그리고 요거 우리가 요 개념을 이해를 하자는 거죠. P 프로파일
R 프로파일, W 프로파일. 그죠? 프라이머리 프로파일, 라프니스 프로파일, 웨이브니스 프로파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P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실제 형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지만 실제 형상의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하고 뭐 때문에 얘가 실제 프로파일이 아니라고 했죠?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첫 번째, 촉침 반경. 촉침 반경 때문에 실제 형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노이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람다 S라는 컷오프를 적용을 해서 한번 걸러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P 프로파일이에요. 이 P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 고역 필터냐 저역 필터냐에 따라서 이제 거칠기냐 화상도냐가 분류가 된 거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를 계산해 볼 거예요. 지금 요 개념을 이해했으면 이제 파라미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라는 건 정도만 생각해도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진폭 파라미터, 높이 방향, 산과 골, 진폭 파라미터, 좌표의 평균, 그 다음에 간격, 복합, 곡선.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진폭 파라미터는 최대 산 높이, 최대 골 깊이, 최대 높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거칠기를 하기 때문에 RP, RV, RZ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P 프로파일이라면 PP, W 프로파일이라면 WP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폭이라는 것은 프로파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높이 방향 Z 요거를 진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길이 방향 요것을 길이 방향이라고 얘기한다. 요것은 X축, 요것은 Z축. 요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진폭 파라미터라는 것은 이거는 관계없이 요 Z 높이만 가지고 계산하는 파라미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RP, RV, RZ 그 다음에 RC, RT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진폭 파라미터인데 높이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피크 밸리. 예. RP 중심선에서 기준 길이 내 요 중요해요. 기준 길이. 요 기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의 거리. 이걸 RP라고 그래요. 기준 길이에서 가장 깊은 골까지의 깊이. 이것을 RV라고 그래요. 자, 간단하죠? Z축 좌표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R 프로파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P 프로파일이었다. 그럼 얘는 RP가 되는 거예요. 아니 PP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W 프로파일이었다. 그러면 WP가 되는 거고 계산하는 방법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V도 마찬가지고. 요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RZ.
기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요 RP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골, RV죠. 요 RP하고 RV를 더한 것이 Rzet이다. 요거는 기준 길이 내에서 그렇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T가 있어. RT는 이 평가 길이, 평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산,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골, 요 사이를 RT라고 한다. 라프니스 토탈.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가공결의 직각 방향으로 단면을 잘랐을 때 가로축이 X축, 그 다음에 세로축이 Z축. 그래서 X축을 따라가면서 Z축의 높낮이를 읽어서 계산한 곡선이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기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산 RP, 가장 깊은 골 RV,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산에서 가장 낮은 골까지의 깊이, 이것을 RZ. 그리고 평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의 높이, 이것을 RT라고 한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큰 어려움이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